안녕하세요, 라자드 MD 스핑입니다. MD 내공입니다. 네, 오늘은 소니 신작 DAP 2종 A306과 ZX707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WM 시리즈죠. 네, 플래그십 라인인데 두 모델이 출시되었고 이제 2023년 1월 딱 시작하면서 소니의 엔트리와 미들급 모델이 바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제품 얘기하기 전에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DAP잖아요. 네. DAP를 아직까지 만들고 있는 브랜드가 몇 개나 되나라고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일단 중국의 피오랑 샨링, 하이비, 아이바소, 로투 이렇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아스트랜컨, 포터블 하이파이의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개척자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닌 그런 브랜드죠. 그리고 예전에 코원이라는 브랜드가 있었으나 지금은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일본에 소니가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점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아시아에 있는 세 마리의 용? 삼룡이? 네, DAP가 디지털 오디오 플레이어라서 그냥 음원 재생하는 기기들 다 통합하면은 더 많이 나오겠지만 그게 아니고 저희가 얘기하는 DAP는 프리미엄급의 진짜 음악에 진심인 사람들이 듣는 소스 기기로서의 DAP 만드는 국가가 다 동아시아예요. 신기하게 서양권이 없네요. 예, 서양권이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또 대단히 특이한 점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옛날에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 전에 그때는 DAP 이제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할 만큼 거의 매달 새로운 DAP가 막 출시되고 경쟁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후로 이제 스트리밍의 대세가 되면서 DAP의 입지가 많이 줄었죠. 그래서 저는 DAP 제조사들이 많이 손을 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DAP가 스트리밍이 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듣는 DAC 앰프에 밀렸거든요. 사실 이 DAP라는 게 좀 제조사 입장에서는 굳이 투자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소니가 DAP 신모델이 꽤나 안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소니가 역시 큰 기업답게 돈이 안 되는 부분을 쳐냈구나. 잘랐구나. 네. 그래서 DAP 파트가 없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작년에 WM 시리즈가 나왔어요. 네. 소니가 DAP 시장을 버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거야 이제 고가 모델들이니까 고가 유저들은 좀 DAP 아직까지도 쓰지 않을까 그랬는데 올해 ZX 시리즈랑 A 시리즈 신제품도 나오면서 소니가 우리를 아직 버리지 않았구나 이런 확신이 드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소니의 DAP 시리즈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트리를 담당하는 A 시리즈가 있고요. 그리고 미들급을 담당하는 ZX 시리즈, 그리고 플래그십을 담당하는 WM 시리즈가 있습니다. 네, A 시리즈는 A45를 시작으로 이제 A105, A306까지 3세대에 걸쳐 출시가 되었고요. ZX 시리즈는 ZX300, ZX507, 그리고 ZX707까지 3세대가 나왔습니다. 플래그십 라인인 WM 시리즈는 WM1AM2, 그리고 WM1ZM2까지 해가지고 총 2세대의 제품들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세대가 변하면서 독자 소프트웨어 단자를 사용하던 것들이 모두 이제 호환성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구글 안드로이드와 C타입을 탑재하기 시작했고요. 화면도 점점 커지는 추세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 소니 모델들을 좀 추천하기 어려웠던 게 뭐냐면 자꾸 독자 규격을 써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그다음에 단자도 USB-C나 라이팅이 아니고 소니 독자 규격을 써가지고 외부 앰프에 연결도 안 되고 그리고 초심자가 제품을 사용했을 때 약간 익숙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조금 추천하기 어려웠던 점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OS도 안드로이드를 채용했고 C타입도 채용했기 때문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라고 하죠. 그게 좀 낮아졌다고 할 수 있어서 지금은 좀 추천하기 편해졌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앞에 있는 모델들을 이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306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올해 1월에 출시가 되었고요. 가격은 499,900원입니다. 그리고 3.6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요. 113g으로 포터블 기기에 딱 맞는 사이즈와 무게인 것 같아요. 상당히 가볍고 슬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컬러는 블랙, 그레이, 블루 세 가지가 있고요. 내장 메모리는 32기가, 실제 가용 용량은 18기가입니다. 이전 A105 모델 같은 경우에 내장 메모리가 좀 16기가밖에 안 됐고 실제 메모리도 이제 좀 작아가지고 음원을 거의 넣을 수가 없을 정도였었는데 이번에 그 2배로 늘어가지고 좀 더 사용하기가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재생 시간은 플랫 파일 기준으로 최대 36시간, 그리고 스트리밍은 26시간입니다.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를 호환하고 있고요. 소니가 자랑하는 S마스터 HX 디지털 앰프 기술을 탑재했습니다.
네, 그 외에도 DS22 얼티메이트 및 클리어 오디오 플러스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네, 다음 모델은 ZX707입니다. 이 모델도 A306과 마찬가지로 올해 1월에 출시가 되었고요. 가격은 199,000원입니다. 전 세대 대비해서 화면 액정 사이즈가 상당히 커졌는데요. 3.6인치에서 5인치로 늘어가지고 스마트폰보다는 살짝 작지만 그래도 결코 작다고 볼 수는 없는 스크린 사이즈를 이제 탑재를 했고요. 무게는 227g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보통 일반적인 스마트폰 무게랑 거의 대동소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컬러는 이제 블랙 단일 컬러고요. 내장 메모리는 64기가를 탑재했습니다. 재생 시간은 플랫 파일 기준으로 최대 25시간, 그리고 스트리밍은 22시간입니다. 네, 이 모델도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를 호환하고 있고요. S마스터 HX 디지털 앰프 기술 탑재, 그리고 DS22 얼티메이트 및 DSD 업스케일링 기술을 탑재했습니다. 네, 제가 스펙 따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만 디자인 쪽에서는 좀 많이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앞에 이제 총 4모델인데 3모델이 A306이고 한 모델이 ZX707입니다. 거의 이제 아빠 아들 같은 부자지간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사이즈가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전 모델인 ZX507만 해도 이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네. 되게 옆으로 가로로 슬림하고 세로로 긴 느낌에서 초콜릿바 같은 느낌이었고, A 시리즈랑 같이 옆에 놔도 거의 뭐 사이즈적으로 그렇게 크게 차별화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되게 ZX707이 사이즈를 늘리면서 거의 약 2.5배에서 3배 정도 사이즈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어폰 단자는 A306 같은 경우에는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고, ZX707은 기계 상단에 단자가 있습니다. 왜 반대로 돼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기계를 주머니에 넣냐 안 넣냐의 차이가 좀 클 것 같은데요. A306은 이제 작아지고 주머니 쏙쏙 들어가니까 이 이어폰 단자가 위에 배치시키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밑에다가 배치를 한 것 같고요. ZX707은 사이즈가 꽤 크다 보니까 주로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하는 용도가 아니라 이제 가지고 갔다가 책상에 올려놓고 각 잡고 듣는 스타일에 가깝기 때문에 위에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그런 성격은 이제 마감에서도 보여줄 수 있는데요. A306 같은 경우에는 뒷면에 이제 금속 마감이 되어 있고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어요. 손으로 자주 만지더라도 땀이 이렇게 묻더라도 그렇게 크게 오염이 되지 않는 그런 마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ZX707은 뒷면이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책상에 올려놔도 잘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리고 손에 쥐더라도 금속처럼 잘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마감을 처리를 한 것 같고, 그와 더불어 이제 그런 마감을 함으로써 좀 더 고급스러움을 늘리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두 제품 다 안드로이드 OS를 채용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제가 며칠 동안 좀 딥하게 사용해 봤더니 스마트폰에 비해서는 조금 전체적으로 편의성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스마트폰이 플래그십이잖아요. 엔트리급, 미들급이 아니고 플래그십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좀 버벅거리는 면에서 조금 이제 저같이 성격 급한 한국인 느려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이제 A306 같은 경우에는 액정이 작기 때문에 웹 서핑 할 때나 아니면 유튜브로 뭔가를 검색할 때 정보가 잘려서 표현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요거가 조금 이제 불편했었고, 그리고 707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이제 액정 사이즈가 꽤 커진 만큼 좀 시원시원하게 보일 수 있는데, 그것도 요즘 스마트폰과 비교하면 액정이 좀 작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긴 있더라고요. 이 점은 사실 요 제품들이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OS를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과는 다르기 때문에 큰 결점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DAP와 스마트폰이 하는 일이 같다고 볼 수는 있잖아요. 음악을 듣는다. 이거는 같은데, 사실 음향기기와 전자기기의 속성이라는 점에서 나누어서 보면은 DAP가 음향기기 9, 전자기기 1, 요 정도의 그런 비중을 갖고 있다고 치면, 스마트폰은 반대로 전자기기가 9, 음향기기가 1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상적이라고 봐요. DAP에서 스마트폰의 그 쾌적한 편의성을 바라는 거는 조금 욕심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 크게 문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얘가 이제 DAP로서 갖고 있는 디자인적인 특징이 또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바로 사이드 에 있는 버튼, 물리 버튼입니다.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음악 감상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가장 문제점이 딴짓을 하게 돼요. 네. 스마트폰으로 음악 듣다 보면 뭔가 보게 돼요. 다른 걸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음악에 몰입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DAP는 애초에 그 음악의 몰입을 전제로 만들어진 기기이기 때문에 그 음악 감상을 위해서 모든 게 갖춰져야 해요. 조작을 보지 않고도 조작할 수 있도록 옆면에 물리 버튼으로 다 채용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홀드 버튼이 그것도 물리 버튼으로 크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그러니까 DAP로서의 상징적인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AP가 음악 감상에 집중화된 그런 기기잖아요. 소니도 이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자사의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기술을 탑재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화 있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AP 딱 키면은 아래 하단에 세 가지 소니의 특유의 그런 아이콘이 있습니다. 맨 왼쪽이 바로 음악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몰빵되어 있는 약간 어플? 기능? 음향 설정이라고 음향 설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걸 딱 클릭하면은 여러 가지 사운드 옵션 설정하는 게 나옵니다. 첫 번째로 저희를 반겨주는 게 10밴드 이퀄라이저고요. 그 다음으로 오른쪽으로 샥 하고 넘기면은 DSE Ultimate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손실 압축 음원에서 다이내믹 레인지와 초고역의 섬세한 음향을 복원한다고 해요. 그래서 CD 음질 수준의 음원에서는 작고 세밀한 소리 표현이 향상되고 그 이상의 음원에서는 악기와 보컬의 생생한 현장감이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네, 또 한 번 이렇게 오른쪽으로 슉 하면은 DC 페이즈 리니어라이저라는 게 있습니다. 아날로그 앰프의 느낌을 제한한다고 해요. 저음의 위상을 증가시켜가지고 아날로그적인 느낌의 음향 특성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또 한 번 오른쪽으로 슉 하면은 비닐 프로세서가 나옵니다. 이거는 디지털 음원의 레코드판의 따뜻함과 개성을 더하는 비닐 프로세서의 기능을 지원한다고 하고요. 저주파의 울림, 토남 저항 및 표면 잡음의 섬세한 재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 음향 효과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DAP라는 게 디지털 기술로만 채워진 기기잖아요. 네. 그걸로 이 다양한 그 음악적인 그 욕구를 충족시키게 도와주는 그런 기능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얘기한 그 DSE 같은 경우에는 소니 초창기 DAP에서부터 달려있던 기능이거든요. 블루투스 이어폰, 헤드폰에도 어플 들어가면 있는 기능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좋아하긴 하지만 모든 사람이 초고음질로 음악을 듣는 건 아니거든요. 보통은 그러니까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음악들이 다 MP3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저는 데이터 요금제가 비싼 걸 안 쓰기 때문에 AAC, 그것도 용량이 아주 작은 AAC로만 스트리밍을 들을 수 있어요, 이런 분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손실된 음원들을 원음에 가깝게끔 충실하게 음악을 들려줄 수 있게끔 좀 복원해준,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 DSE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C 위상 변환기, 페이즈 리니어라이저. 리니어라이저. 예, 어렵군요. 네. DC 페이즈 리니어라이저. 네. 그거 그냥 위상 변환기라고 할게요.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비닐 프로세서, 요 두 개는 사실 옛날 감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날로그 앰프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턴테이블, 그것도 마찬가지로 요즘 세대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옛날 감성입니다. DAP라는 게 되게 최신식 기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음악을 즐기는 거는 나이도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주로 옛날 음악을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DAP 소리가 너무 좀 정내미가 없다, 딱딱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의 그 감성을 충실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옛날 감성을 듬뿍 넣어줄 수 있는 이런 음향 옵션인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소니의 DAP들이 대단히 그 넓은 스펙트럼의 사람을 다 만족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음향 효과 설정으로는 이제 A306과 ZX707이 서로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네, A306은 클리어 오디오 플러스라는 기능이 있고 ZX707은 DSD 리마스터링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두 모드를 서로 온 하면은 되게 상반된 사운드가 나옵니다. A306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임팩트 있고 강력한 돌진적인 그런 사운드가 나오고 있고, DSD 리마스터링은 되게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되게 차분한 느낌의 사운드가 나옵니다. 이 마지막 설정이 이 두 모델의 사운드를 가로짓는 결정적인 차이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건 이제 두 제품의 사운드를 비교하면서 차이점으로 드러나는 성향을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DAP의 사운드를 들어보니 일단 비교 대상이 스마트폰이잖아요. 그래서 들어보면은 스마트폰에 비해서 소리가 되게 묵직하고 끈기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주는 능력이 스마트폰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DAP라는 게 스마트폰으로 제발 음악 듣지 마, DAP로 음악 듣는 거야 라고 이제 간절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실제로 들어보면은 그 애절함이 느껴져요. 그래서 더 이상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들을 수 없는 확실한 비교가 되거든요. 그 중에서 A306은 엔트리급이다 보니까 소리가 되게 젊습니다. 젊다라는 거는 임팩트와 에너지가 가득하다는 거죠. 생기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A306을 듣고 참 애늙은이 같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칭찬인 거죠? 네, 저는 칭찬의 의미로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음색이나 분위기 자체는 되게 진득하고 엄숙한 느낌이 감돕니다. 음이 가지고 있는 느낌 자체는 되게 에너제틱하고 팩이 있고 강력한 느낌이 있어요. 이 두 가지 표현을 이렇게 딱 합쳐보니까 애늙은이라는 표현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소리는 상당히 직관성이 있고 음상이 가깝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카메라, 스마트폰도 그렇고
좋은 카메라도 그렇고 이렇게 피사체가 있고 이렇게 딱 촬영할 때 피사체를 부각시키려면은 여기 오토포커스를 하고 약간 뒷배경을 살짝 날리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약간 떠올랐는데 되게 이쪽에 집중돼 있고 이쪽 부분을 살짝 살리지 못한 버린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러한 독특한 느낌이 A306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상위 모델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 다른 세 모델들이 갖지 못한 A 시리즈만의 특징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ZX707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음질적으로 많이 성장한 느낌입니다. 일단은 이 좁은 공간에서 뭔가 좀 그 활짝 열려있는 공간, 이런 공간들을 잘 활용하고 있고요. 확실히 더 그 차분하고 안정적인, 그러니까 아까 애늙은이라고 했잖아요. ZX707은 실제로 늙은 겁니다. 그래서 성숙해진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자연스러운 소리를 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306이 확실히 그 떨어지는 성능을 애써 좀 감추려고 했구나, 그런 에너지와 그런 열정 이런 걸로 좀 가리려고 했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ZX707은 A306 그리고 전작인 ZX507보다 사운드 스테이징이 더 넓어졌습니다. 헤드룸이 좀 더 부각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기 있던 사운드가 이제 여기까지 좀 넓혀서 들려진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대신에 약간 A306 대비해서 소리가 살짝 멀어진 느낌이 있어요. 관조적으로 관찰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살짝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리 표현은 전체적으로 약간 담백하고 또 때로는 약간 덤덤한 느낌도 느껴졌습니다. ZX707은 A306과 다르게 200시간 에이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부에 이제 콘덴서가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3.5단자 200시간, 4.4단자 200시간, 이제 도합 400시간을 에이징해야 제대로 된 퍼포먼스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영상을 촬영한 시점에서 아직 200시간, 200시간, 400시간을 아직 이렇게 우려내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200시간이 채워지면은 좀 더 농익은 소리가 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ZX707 A306과 다르게 3.5단자 외에도 4.4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4.4단자로 듣는 게 좀 더 출력이 크고 저어 분리도가 좋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요. ZX707은 이제 게인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로우 게인과 하이 게인이 있고요. 매칭하는 이어폰, 헤드폰에 따라서 이 게인을 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306이 약간 이제 젊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젊은 만큼 현대 음악에 좀 매칭이 좋습니다. 현대 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약간 제 생각에는 EDM이랑 일반적인 팝인데 약간 비트가 좀 있는 곡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비트를 만끽하기에는 A306이 확실히 매칭이 좋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그 DC 위상 변환기, 비닐 프로세서, 요 두 가지는 옛날 감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하면 뭔가 좀 거부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안 와닿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면에서는 707이 훨씬 더 그 모드들을, 그러니까 그런 음향 설정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확실히 상급 모델이니까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종합적으로 이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소니라는 브랜드가 대단히 급을 잘 나눠놨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DAP를 또 이제 초심자, 중급자, 이제 고급 사용자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다면 각각의 그 그룹이 원하는 니즈에 대해서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초심자들 같은 경우에는 야, 음악 진짜 재밌는 거야. 음악 정말 즐길 수 있는 거야. 네가 들어왔던 음악과 다른 거야. 이거 한번 들어봐. 그래서 이제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음악의 세계를 만끽하게 해줄 수 있는 게 306이고요. 어느 정도 좀 기준이 생겨가지고 공간에 대해서도 좀 이해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해상도 이런 것도 좀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중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ZX 시리즈를 권할 수 있는 거고 소니의 그 음향 예술의 결정체를 맛보고 싶다. 이러면은 그 WM 시리즈 를 권할 수 있는 거죠. 각각의 목적에 맞게끔 아주 세팅이 잘 해놨는데 이게 잘하는 음향기기의 브랜드의 특징이에요. 팀키를 서로 하지 않고 서로 그 구분된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잘 세팅되어 있다는 느낌이고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소니라는 브랜드가 거의 초대 음향기기 브랜드에 가깝거든요.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이 소니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음향기기 세계에 발들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MP3만 들어요. 이런 사람도 괜찮아. 저는 MP3 처음 사요. 괜찮아. 저는 고인물이에요. 괜찮아. 다 괜찮다. 다 흡수할 수 있다. 이런 아주 그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음향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내국님과 함께 두 모델에 대해서 긴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DAP 이제 두 제품들 며칠 동안 사용해보면서 느낀 거가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네, 뭐죠? 맹모 삼천지교. 무슨 뜻인가요? 설마 모르십니까? 설명해주면 빨리 알 것 같아요. 네, 그 맹자의 어머님께서 이 맹자의 그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3번 갔다는 뜻입니다. 자꾸 그 나쁜 환경에 물들지 않도록 환경 자체를 바꿔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DAP라는 게 음악에 몰입하기 위해서
특효약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음악 듣다 보면은 자꾸 딴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악 자체의 순수함의 순수한 음악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DAP라는 게 정말 음악을 내가 중요하고 사랑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여긴다면은 DAP로 음악을 들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니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한테 다 준비가 돼 있다. 그런 A부터 Z까지 음향기기를 위한 음향기기를 찾는 모든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니 DAP로 이번 기회에 한번 음악의 세계에 한번 푹 빠져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되게 상당히 광고 같은 멘트. 이거 사실 광고예요. 모르셨습니까? 이거 광고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두 모델 중에 내공님의 취향에 맞는 제품은 어떤 것이었나요? 둘 다 좋은 제품이지만 저는 A306 쪽에 손을 들겠습니다. 상당히 의외군요. 왜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ZX707 사실 이게 더 인기가 좋아요. 이 모델이 더 인기가 좋은데 실제로 왜 그렇죠? 네.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사실 잡은 물고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음향에 관심 없는 사람을 꼬시려면 이 음향이 정말 좋다라는 거를 좀 알려줘야 되잖아요, 대번에. 그런 용도로 A306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딱 들으면 와우 좋다 재밌다 이런 느낌이 빡 들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그러니까 꼬시는 용도로 탁월합니다. 그래서 A306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더 그 음악에 좀 발을 끌어들였으면 하는 느낌 때문에 A306을 더 추천하고 싶어요. 저도 내공님과 내용은 다르지만 저도 A306 쪽에 좀 판정승을 좀 들어주고 싶은데요. 이 제품을 음원 플레이용으로 굴리기에는 499,900원이라는 가격이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다가와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 사용하시는 용도로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요. 저는 이 제품을 블루투스 소스기로서의 역할에 좀 더 포커스를 둬서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저희가 폰 보통 두 가지 쓰죠. 한 사람이 두 개 폰을 쓴다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애플의 아이폰 그리고 삼성의 갤럭시 폰 그 둘 중에 하나를 쓰실 거예요. 아이폰은 AAC만 돼가지고 블루투스 코덱이 그렇게 좋지 못하고 삼성은 LD까지 지원을 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 삼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음향 기술에 대해서 그렇게 막 좋은 인상을 그렇게 못 받았어요. 제가 예전에 LG를 썼는데 비교를 해보니까 LG가 더 좋은데 라는 인상을 항상 받아왔었거든요. 소니 하면 딱 L덱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 L덱의 사운드를 제대로 구현하는 게 이 A306이라는 기기예요. 그러니까 소니 기기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소니 스마트폰을 별로 쓸 일은 없으실 것 같아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상당히 극소수만 사용할 것 같기 때문에 이 제품을 블루투스 소스기로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제 A306이랑 삼성의 갤럭시 폰이랑 해가지고 소니의 WH 마크4, 마크5 이렇게 헤드폰을 한번 비청해 봤는데요. 상당히 소리가 상반된 결과를 내주더라고요. 저는 항상 이전에 했던 소니 이 블루투스 헤드폰이 소리가 항상 아쉬웠어요. 뭔가 계속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마크10까지 보여주려고 소리를 되게 야금야금만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는 인상을 받아가지고 이게 소니가 이 네임밸류에 비해서 사운드 퀄리티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데 라는 인상을 받아왔었는데 이게 제대로 굴리지 못해서였더라고요. A306으로 딱 페어링해서 매치시키니까 사운드 퀄리티 확 올라가고 저음의 엣지나 해상력, 명료도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좋아지면서 이게 진정한 소니의 사운드구나 라는 느낌을 단박에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좀 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블루투스 헤드폰에 대한 퍼포먼스를 좀 더 올려보고 싶으시면은 그런 용도로 A301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니의 두 DAP A306과 ZX707에 대해서 아주 깊고 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영상이 궁금해하시는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